안녕하십니까. 5월 8일 어버이날 아침 제주 사회의 작은 이야기들을 이어 탐나는 지혜를 찾아가는 안재홍의 제주 포커스 안재홍입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만장일치로 장기간 제사와 묘 관리 등으로 희생자를 기린 사후 양자도 신생자와 똑같은 제주 4.3 형사보상 등의 청구 권리를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가족은 피해의 고리가 아니라 관계와 역할의 고리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를렌 고리스 감독의 안토니아스 라인은 모계로만 이루어진 가족의 삶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정상가족이라는 상상의 공동체를 유쾌하게 깨트립니다.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응원하며 안재홍의 생각이었습니다. 상속을 둘러싼 갈등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재산 가치가 커지면서 가족 간 분쟁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상속 소송은 최근 몇 년 사이 크게 늘어나며 이제 이혼보다 더 흔한 가족 분쟁이 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부모의 마지막 선택이 자녀들에게 상처로 남는 아이러니. 오늘은 상속의 기본 개념부터 실제 분쟁 사례, 그리고 갈등을 줄이기 위한 방법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제주대학교 부동산관리학과 양영준 교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양 교수님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아, 네. 예. 오늘 어버이날인데 효도를 하고 나오셨습니까? 예. 아침에 부모님 찾아뵙고 이제 같이 식사하고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법조계에서는 이제 집안 싸움 1위가 이혼 소송이 아니라 상속 소송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상속 분쟁 실제로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네, 맞습니다. 예. 일단 통계를 보면요. 네. 그 상속 재산 분할 청구 소송. 그러니까 네. 상속된 재산을 분할을 해달라고 하는 청구 소송이 네. 2010년에는 한 435건 정도였어요. 네. 근데 이제 2025년에는 이게 3,600건 정도로 오릅니다. 약 아, 8배가 증가를 했죠. 400건 정도였는데 3,000건 이상으로 늘어났다. 네. 이게 엄청나게 늘어났네요. 그렇죠. 네, 예. 상속 재산 분할 청구라는 건 부모님이 뭐 돌아가시는 망자가 이렇게 상속해라라고 했는데 거기에 네네. 대해서 반발하는 소송이다라는 말인 거죠. 뭐 그런 거죠. 이제 상속 재산이 공정하게 공평하게 분배가 되었는가? 네네. 그거에 대해서 공평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상속인이 네.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상속인에게 하는 소송이 되는 거죠. 와, 예. 이게 731% 증가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류분 이제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유류분이라는 거는 네. 자기가 받아야 할 법적 상속분을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할 때 네. 그의 일정 비율까지는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네. 이것도 이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으로 가고 있는데 네. 2010년에 450건 정도였어요, 대략. 네. 근데 이제 2023년 이렇게 되면 2035건, 와. 한 약 4.5배, 네. 퍼센테이지로 350% 증가하는데 그래서 결국은 상속재산 분할 청구 소송이라든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라든지 이런 상속과 관련한 네. 재산 분배와 관련한 소송이 네.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의 것 같습니다. 통계치 자체가 상속 분쟁이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네요. 네, 그렇죠. 근데 이렇게 분쟁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자, 상속 분쟁이 발생한다. 네. 이것을 가족 간의 사이가 나쁘기 때문에 형하고 동생이 사이가 나쁘기 때문에 이런 분쟁이 발생한다. 네. 재산이 많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한다. 이렇게 재산에만 포커스를 둔다기보다는요. 보통은 이제 그렇게 많이 얘기하죠. 그죠. 그런데 네. 우리 사회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네. 자, 사회 경제 구조의 문제 네. 그리고 가족의 형태가 변함으로써 네. 나타나는 문제라고 보는데요. 네. 자, 첫 번째는 최근에 들어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합니다. 네. 제주 지역도 많이 올라갔죠. 그렇죠. 네. 대표적으로 이제 서울 수도권, 네. 또 제주도 지난 10여 년 동안 네. 지금 현재 2026년 현재는 이제 부동산 가격이 약간 이제 하락하는 추세이긴 합니다만 네. 과거에 비해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는 10년 것이죠. 전에 비하면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네네. 그런데 대부분의 가게에 있는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에요. 네. 토지이거나 과수원이거나 네네. 집이거나. 네. 그러면 집은 누가 가질 것이냐, 과수원은 누가 가질 것이냐. 네. 그런데
그 부모를 열심히 봉양했던 자식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이제 큰아들일 수도 있고 뭐 작은 누나일 수도 있고. 그러면 그분들의 이제 그 기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하는 것이고요. 네네네. 두 번째는 가족의 형태가 많이 바뀌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과거 네. 20, 30년 되겠죠. 대가족 중심의 문화였죠, 우리나라가. 그런데 그렇죠.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그 핵가족화 이렇게 되고 있는데 네. 과거에는 이제 집안에 어른이 있었죠. 네네. 그리고 그 과거에는 이제 장남을 중심으로 한 상속이 보편화됐었고, 네. 그리고 저 집안 내 어른이 있다 보니까 어른을 중심으로 한 상속 재산의 분배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네. 약간의 그거를 뭐 교통 정리할 사람이 있었다. 네네. 그런 것들이 있었었는데 최근에 들어가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핵가족화, 그러니까 형제 간의 이제 교류가 감소, 네. 그 다음에 재혼의 네. 증가, 그다음에 또 사실혼의 문제, 네. 뭐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서 네. 공평하게 나눠야 된다라는 네네. 게 강해지면서 작은 차이에도 이제 분쟁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네. 조금 더 얘기해 볼까요? 네, 몇 가지 더 들어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얘기 나누고 있는 것이 이런 예. 상속 분쟁이 늘어난 이유가 뭐냐. 가장 먼저 짚어주신 것은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물려줄 재산이 똑같은 땅이었는데 이제 재산 가치가 높아졌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예. 거고, 또 하나는 가족 관계가 상당히 다양해졌다라는 말씀. 네,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그다음 세 번째로 보면요. 네. 살아생전에 고인의 살아생전에 이제 그 생전 증여가 많이 증가를 했다라는 네. 겁니다. 예. 보면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큰형한테는 집을 사줬다. 네. 또 누나한테는 뭐 이제 뭐 결혼할 때 뭐 이렇게 뭐 음. 했다. 그 이렇게 생전 증여가 많아지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고인이 돌아가셨을 때 생전 증여의 내용을 알게 됐을 때 형제간에 왜 나는 적게 받았을까라는 이런 문제가 또 생길 수 있다는 형은 겁니다. 결혼할 때 집 사줬는데 네, 나는 네. 안 사주고 왜 돌아가시면서 나 똑같이 분배받냐? 예, 난 예. 그 집 가격은 빼고 더 받아야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예, 거죠. 네. 예, 이거는 이제 네 번째 문제랑도 연결이 되는데요. 네. 나중에 또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만 우리나라 네. 민법에는 유류분 제도라는 게 있어요. 네, 유류분 제도. 예, 예, 예. 네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받아야 할 몫의 일정 부분은 내가 법으로서 보장을 해주는구나. 네.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들을 이제 언론이라든지 특히 오늘 같은 이런 방송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많아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네, 정보가 늘어났다. 예, 그러다 네. 보니까 분쟁이 많아지는 것이고요. 자, 정리를 하면 네. 제가 보기에 이건 저의 생각입니다만 이제 상속 분쟁이라는 것은 이제 단순한 네. 재산 분배 문제일 뿐만 아니라 분배 문제가 아니라 네. 가족의 관계, 네. 그다음에 어떤 돌봄의 문제, 네. 세대 갈등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이 결합한 네. 이제는 저는 사회 문제라고까지 생각을 합니다. 네, 상속 분쟁은 사회적 현상이자 사회 문제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지금 이 분쟁이 늘어나고 있는 상속. 네. 근데 상속이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가? 네, 네, 조금 우리가 이 개념 정리부터 정확해져야 이 뒤에 이야기를 이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례로 증여와 상속은 어떻게 다릅니까? 그렇죠. 네. 일단 상속과 증여의 공통점은 네. 재산이 네. 무상으로 이전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네. 상속은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공통점은 무상으로 이동된다. 예. 네. 상속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네. 아버지가 갖고 있던 재산과 빚이 네. 상속인 배우자와 주로 이제 자식이 됩니다. 네. 배우자와 자식에게 이전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상속은 혈연의 관계입니다. 혈연의 관계. 네. 그런데 증여는 네. 우리나라 민법을 보게 되면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으로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좀 말이 어렵죠. 네네네. 증여라는 것은 무상으로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계약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네. 이거는 혈연의 관계일 필요는 없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뭐 꼭 사람이라고 하지만 법인에게도 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예. 진행자께서 양형준 교수를 너무 좋아해서 양형준 교수에게 증여를 한다. 반대로 제가 사회자께 증여를 한다.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네, 반대가 되면 좋겠네요. 네네네. 네, 상속을 얘기할 때 직계 존속, 직계 비속이라는 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게- 직계 좀비속이라고 많이 이렇게 묶어서 많이 네, 하긴 우리가 하죠. 많이 예. 듣긴 하는데 네, 네. 또 뭐 반계 얘기도 나오고. 반계. 네, 이게 예, 조금 맞아요. 오늘 개념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네.
그러면 일단은 직계라는 것은요. 네. 일단 절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절을 기준으로 위아래로 이어지는 가족 관계를 직계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직계 존속은 네. 저보다 윗세대, 그러니까 네. 저의 아버지, 네네. 저의 부모님, 네. 저의 조부모, 네. 저의 증조 부모를 직계 존속이라 하고요. 직계 존속은 위다. 위로, 예, 네. 절을 기준으로 위로. 네. 근데 그 뭐 이렇게 작은 할아버지 이렇게는 안 된다. 거기는 반계가 반계다. 됩니다. 예, 예. 예. 직계 비속은 네. 저를 기준으로 아랫세대, 아랫세대. 저의 자녀, 네네. 저의 손자녀, 증손자녀. 네네. 이게 직계 비속이 되는 것이고요. 네. 아까 이제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형제 자매라든지 네. 큰아버지, 네. 고모, 큰아버지의 아들, 뭐 네네. 이렇게 뭐 조카 이건 네. 직계가 아니라 반계가 되는 것입니다. 네. 사촌 뭐 이렇게 넘어가면 다 네, 반계라는 네, 네, 거다. 그죠? 예, 그러니까 형제끼리도 사실은 반계가 되는 것이고 네. 그런데 배우자는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아, 배우자는 지금 보니까 빠졌는데. 예, 배우자는 직계 존비 속에서는 빠집니다. 아, 그러면 그냥 배우자. 배우자죠. 예, 아, 네. 예. 그럼 배우자는 직계 존비 속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네, 네, 직계 존비 속은 위아래로 구분하고 반계는 여기에 형제 자매를 포함한다. 이렇게 좀 예. 정리가 될 것 네, 같은데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직계 존비 속 형제 자매 배우자 이렇게 다 포함할 때 상속에 순위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어떻게 됩니까? 예. 그러면 자, 아버지를 기준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1순위는 어머니를 기준으로 하죠. 네. 네네. 부모님을 기준으로. 네네. 네, 부모님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네. 1순위는 직계 비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 부모님의 자식 네네. 예. 자식이 1순위다. 1순위고요. 만약에 여기서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배우자인 어머니. 네. 그러니까 자녀와 어머니가 공동 1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직계 비속과 배우자를 1순위로. 예, 예. 네. 그다음 2순위는 직계 존속과 배우자. 아, 이 순위는 직계 존속과 배우자는 1순위로 했잖아요. 예. 그 배우자는 1순위, 2순위 같이 갑니다. 네네.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라고 치겠습니다. 네. 그럼 어머님의 직계 존속과 네. 어머님의 남편. 아니죠. 직계 존속이니까 어머니의 아버지와 네, 아버지. 어머니의 배우자인 나의 아버지가 아버지. 공동 2순위가 되는 것이고요. 네. 네. 네네. 복잡해지죠. 그럼 1순위도 받고 2순위도 받는다 이런 의미인가요, 배우자는? 예, 배우자는요. 그렇습니다. 두 번 받을 수 있다. 두 번이 아니고 이죠. 1순위가 항상 우선이 되는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자, 아버지를 기준으로 한다라는 게 뭐냐면 네. 그래야 이해가 쉬워요. 이해가. 네네. 예.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러니까 아버지니까 제가 자식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1순위는 자식과 나의 어머니, 네. 아버지의 배우자가 되는 것이고요. 네. 자식이 없어요. 네. 그러면 어머니와 배우자와 네. 직계 존속인 시아버지 아. 이렇게 되는 거죠. 자식이 없을 때 2순위로 넘어가는 겁니다. 네, 어떻게 하든 배우자는 1순위에 가깝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예, 그죠? 맞습니다. 네네. 예. 그러면 3순위는 형제자매, 형제 자매. 고인의 형제자매. 네. 예, 고인의 형제자매이고, 네. 자, 고인을 중심으로 직계 존속도 없고 직계 비속도 없다. 네. 배우자는 있고 고인의 형제자매가 있다. 네. 이때는 배우자만 단독 상속을 하게 되는 네네네.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순위를 들어보니까 이 직계 존비 속 배우자가 가장 높은 순위다라는 예, 걸 우리가 예. 기억을 하게 되고 형제 자매도 없을 때는 가능해진다라는 말씀. 또 하나 여기서 순위를 말씀을 드릴 때 네. 태아 있죠. 태아. 태어나지 않은 사람. 네, 태어나지 않은 사람. 네. 태아도 복중에 있으면 네. 그러니까 임신이 된 상태이면 네. 출생을 했을 때는 상속 순위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20년 뒤에 그 태아가 있다. 이것도 포함이 됩니까? 그건 안 되죠.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20년 뒤에는 태아가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아버지를 기준으로 하니까. 네. 자,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상한 소리를 했네.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상속 분쟁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개념이 앞서서 말씀하신 유류분. 이건 예, 예. 요즘 언론이나 뭐 다양한 매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인데 네네네. 유류분 이 개념이 뭔가요? 자, 이제 조금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면. 네. 예. 이제 피상속인 고인이죠. 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버지라고 하겠습니다. 네. 아버지가 살아서 본인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본인의 재산을 자식이 아닌 배우자가 네. 아닌 배우자와 자식이 아닌 제3자에게 재산을 다
처분을 해버렸다. 네. 이전을 해버렸다. 네네. 증여를 해버렸다. 예. 내가 너무 사랑하는 연인에게 다 줄 거야 하고 가버렸다.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네. 내가 졸업한 대학교에 나의 전 재산을 증여를 해버렸다. 네네. 가능하죠. 네. 그러고 나서 바로 사망해버리면 네. 고인보다 재산이 많이 형성이 되지 못한 배우자나 네. 자식들은 네. 고인의 사후에 생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고인의 재산의 처분권은 인정을 하되 네. 상속인 그러니까 네. 배우자와 자녀들이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네. 그 배우자와 그러니까 상속인이 받아야 할 법적 상속분의 일정 부분 네. 2분의 1과 3분의 1은 법적으로 보장을 하겠다라는 게 유류분 제도입니다. 만일 내가 만약 아버님이 100만 원을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그 엄마가 50만 원 받고 내가 50만 원 받을 수 있는데, 네네네. 근데 아버지가 이 100만 원을 대뜸 그 뭐 사랑의 복지재단에다 내버렸어. 네네. 그런데 나는 지금 생계비가 하나도 없어. 예, 예. 그래서 청구하면은 그 100만 원의 50%인 50만 원을 갖고 엄마와 내가 나눌 수 있다. 이런 그렇죠. 의미죠. 예, 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상속 관련 분쟁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뭐 아까 말씀드린 상속 재산을 분할해 달라는 소송. 네. 일단 가장 많은 게 상속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인데요. 이거는 네. 이제 상속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갈등. 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인이 살아생전에 어떤 특정 자식에게는 많이 증여를 해줬어요. 네. 이런 분을 특별 수익자라고 하는데요. 네. 이 특별 수익자 같은 경우는 고인이 사망했을 때 재산에서 상속을 받아야 될 몫을 일정 부분 차감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전에 이미 받았으면 돌아가신 뒤에는 그 남은 유산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빼고 받아야 된다. 빼고 받아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그게 특별 수익자고요. 네. 그다음 또 기여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자, 고인이 재산을 형성을 하는데 네. 특정 자식이 상당한 기여를 했다. 뭐 장사하는데 도움을 많이 그렇죠. 줬다. 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부모님을 봉양을 했다. 네. 봉양을 하면서 병원비도 들고 뭐 생활비도 들고 할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이런 금액을 또 인정을 해줘야 된다. 네. 그럼 얼마를 인정을 해줘야 될 것이냐. 아, 뭐 이런 어렵네요. 것들에 대한 네. 소송이 있을 수도 있고요. 네. 이 증명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그건 네. 증명하기 나름이고. 그다음에 네.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니입니다만 이제 혼외자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아까 혼외자도 뭐 있을 태아도 수 있죠. 얘기했습니다만 네. 혼외자인 경우도 네. 친자 관계가 인정이 되면 혼외자도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네. 재산 분할 청구의 소송인 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네. 예. 내가 받아야 할 몫의 일정 부분을 돌려주세요라고 하는 게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입니다. 네. 이건 조금 전 했고. 예,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유언에 관련한 분쟁입니다. 자, 네. 아버지가 유언장을 쓰셨어요. 네. 그런데 유언장이 법률적으로 효력이 있는지에 네네. 대한 소송 다툼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유언 관련된 건 조금 이따 더 살펴보도록 하고, 우선은 유류분 관련 소송 얘기를 지금 가장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네네. 유류분 관련 소송이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럼 유류분이 지금 말은 들어보니까 꼭 필요한 제도 같기는 해요. 네네네. 그런데 이게 또 갈등을 계속 키운다라는 비판도 면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이런 제도 하에서 유류분 이 관련 소송이 늘어나는데 유류분 제도를 어떻게 좀 존재하는 것이 지금 좀 효율적일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네네. 예. 유류분 분쟁이 많이 증가한다라는 것은요. 네. 저는 상속 고인이 네. 고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공정하게 공평하게 배분을 하지 못하고 갔기 때문에 유류분 분쟁이 많이 발생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자, 그 유류분 제도는 고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를 일정 부분 제한하는 셈이 되는 거죠. 그렇죠. 나는 큰아들에게만 주고 싶어. 네. 이거를 이제 제약을 한다라는 겁니다. 네네. 그런데 상속인, 네. 자식이라든 배우자의 최소한의 법적 상속분을 이제 법률로서 보장을 함으로써 네. 가족의 생활을 보호하고 상속에 있어서 이 공평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 사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네. 가장 흔히 일어나는 상속 분쟁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우리 유언에는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쓰는 건데요. 네. 이게 법률에 보게 되면 작성한 연, 월, 일을 기재를 한다라고 돼 있어요. 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네네. 작성을 하면서 2021년 4월 이렇게까지만 일자를 기재를 하지 않은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게 유언장에 효력이 없다라고
판시된 사례도 있습니다. 어이, 황당하네요. 연월 1일까지 해야 된다. 예, 네. 유언은 네. 우리나라 민법에서 몇 가지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 규정에 맞게끔 정확하게 되어야만이 유언의 효력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유언장을 잘 작성을 했어요. 네네. 그런데도 소송이 발생을 했다. 예. 그러면 유언장을 아까 방금 말씀하신 건 연월일을 잘 써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그 이후에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유언자의 의사 능력이 충분했는가? 그 아. 당시에 네네. 유언자가 그러니까 지금 고인이 되겠죠. 유언자가 정상적인 의사 상태였는가, 치매 상태였나, 알코올 중독 상태였나, 뭐 이런 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만약에 소송에서 문제 제기하면 문제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네네. 예. 그 다음에 유언장의 진정성, 진짜 아버지의 한 것이 아버지가 쓴 것인지 그래서 필체 감정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자식이 몰래 아버지 이름을 썼다 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상속 분쟁이 일어났는데 이걸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유언만 정확히 되면 네. 그리고 두 번째 유류분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특정 자식, 네. 특정 배우자, 특정 기관에 많이 몰아주는 형태의 유언이 아니다라면 저는 상속분할 청구 소송이라든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저는 이런 분쟁이 상속 관련한 분쟁이 많이 증가하는 원인이 네. 준비되지 아니한 상속 재산의 분할, 즉 고인의 잘못이라고 저는 고인의 진단을 어떻게 보면 합니다. 고인의 과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그렇다면 고인이 되시기 전에 살아계실 때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언장 작성의 법적 효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연월일을 꼭 적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 공정하게 쓰였는지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도록 장치를 해둬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또 일부에서는 생전에 이 정렬을 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분도 있습니다. 생전에 정렬을 해버리는 것 이게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까요? 이거는 이제 고인의 재정 상태, 고인의 가족 관계에 따라서 다른데요. 저는 절반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생전에 정리하는 것이 좋은 면은 분명히 있다. 잘 설계하면, 즉 어느 자식이라 상속인, 그러니까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이 되겠죠. 그분의 유류분이 침해되지 않을 정도로 생전 증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자기가 받아야 할 법적 상속분의 2분의 1, 직계 자식인 경우 자기가 받아야 할 법적 상속분의 2분의 1을 내가 상속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 자식은 유류분 분할 청구 소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유언에 의해서 그렇게 재산을 분할을 해라라고 하면 그 상속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할 이유가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지금 우리 빌 게이츠가 자기 재산의 99% 뭐 200조인가 300조를 기부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한국이면 빌 게이츠 재산에 대해서 내가 50%는 받을 수 있는 거네요. 뭐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국 법으로는 빌 게이츠 재산도 자식들에게 상속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좀 이해를 하고 이 부모 입장에서 자녀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점 무엇이 있을까요?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본인의 부모의 자산 포트폴리오, 예금, 주식, 부동산 등. 자, 이런 재산 규모를 파악을 해야 되고요. 본인의 사후에 상속인, 자, 배우자와 자녀 이렇게 되겠죠. 안정적인 생활, 그리고 상속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생전에 공평한 증여와 상속 플랜을 생전에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공평한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n분의 1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유료분 2분의 1 이상은 줘야 된다라는 말이죠. 받을 수 있는 그 금액에. 그러니까 내가 재산이 100만 원이 있으면 50만 원은 마음대로 처분해도 되는데 그 50만 원은 제대로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 그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 같고요.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상속 문제를 앞두고 있는 가족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속 분쟁이 이렇게 발생을 하는 이유는 이제 정보가 가족 간에 공유가 되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어떤 이유든지 뭐 재산에 숨김이 있다라든지 그 다음에 편중된 증여, 특정 자식, 그 다음에 이 사전의 증여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족 전체적으로는
그 이제 부모님 재산에 대해서 사전에 네. 분배에 대한 합의를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공평한이 아닌 공정한 배분. 네. 아까 이게 특별 수익자 네. 그동안에 재산을 많이 증여받은 사람은 상속 분할에 좀 적어야 되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부모님이 재산 형성에 기여를 많이 한 사람은 네. 재산을 좀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그래서 공정한 배분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n분의 1 네. 공평한 배분은 향후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되게 좀 놀라운 이야기인데 네. 만약에 내가 자식이 3명 있으면 내 재산 90만 원을 30만 원씩 공평하게 나눠주는 것이 오히려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인가요? 그렇죠. 그 자식 셋 중에 네. 한 자식은 부모를 엄청나게 공양을 많이 기여분이 했거나 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공정한 배분이 이루어져야 된다. 공평한 배분이 아니다. n분의 1은 분쟁의 씨앗이라는 말 오늘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주대학교 부동산관리학과 양영준 교수였습니다. 안재용의 제주 포커스에서 마련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도민 여러분의 오늘을 응원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